한국 주식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 두 가지는 기대 수익률 저조한데 배당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는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먼저 고치고 나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양도세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 조건부 찬성을 하시는 분은 다 이런 방식의 조건부 찬성입니다. 근데 금투세는 배당을 금투로 변경해서 배당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안이 예전에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 무시하고 양도세 걷자. 이게 현재의 금투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금투세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결국 모든 시장을 부자와 빈자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쓰다 보니까 되게 유니버설한 그런 대책들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금투세안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금투세 가지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도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강행하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강행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강행하지 말자고 하는 강행 반대의 대표가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료 의원님들께 저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주시길 요청한다 이러면서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에게 의견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 의견들이 짜라락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의 주류 기류는 그걸 대표하는 의원은 이제 진성준 의원이고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도입하는 건데 억지 선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 오르냐, 기득권자들 궤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투세를 강행하겠다 이런 거를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대 야당에 이제 두 개 세력이 있는 거죠. 두 개 세력이 있죠. 뭐 대충 눈치채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이 세력이랑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뭐 아직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대충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그 두 개 세력이 정치적으로 붙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붙었는데 이 정책에는 사실 뭐 철학까지 가야 되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이게 제가 이걸 바라보는 방식은 그냥 구시대냐 합리세대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진성준 의원의 말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폐지하면 오르냐? 되게 맞는 말이죠. 금투세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한국 주식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금투세를 그럼 안 한다고 오르냐? 되게 맞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구조를 이렇게 짜야 되는데요. 금투세 전에 왜 못 올랐는가?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그 금투세 강행파에서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원인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부 물어보면은 한국 주식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한국 주식시장이 돈이 안 될 것 같아서거든요. 이거를 기대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넣어봐야 돈이 안 될 것 같다. 코스피 봐라. 박스피 계속 안에 있고 나스닥 봐라. 그리고 일본이요? 일본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본 아베노믹스 쓰고 나서 2008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10년부터 나왔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 니케이 둘드로우가 지수 8,000이었거든요. 지금 4만입니다. 지수가. 5배 올랐습니다. 이 정도의 지수 상승은 S&P가 보여준 건데 S&P가 같은 방식으로 08년에서 이제 이렇게 올랐고요. 한국도 08년에 무너졌다고 치면 그게 1,400까지 빠졌죠. 지금 2,700이니까 한국은 1.9배, 1.8배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옆 나라는 5배 오르고 저 나라도 5배 오르고 우리는 1.9배 올랐고요. 요즘 우리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그런 여러 조세 제도들이 유럽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데 유럽의 증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더 꼬라박은 데도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시가 잘 된 데에서 지난 15년 동안 증시가 잘 됐던 데가 꼭 세제 때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미국과 일본은 세제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부터 우리가 벤치마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됐던 안 되는 나라는 기대 수익률이 낮다 이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결국 증시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도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한 그런 상승률, 그 다음에 주주들에게 얼마나 추가로 환원을 해줄지에 대한 그런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주가가 자동으로 상승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상승률이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나한테 얼마나 이익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환원해 줄 건지에 대한 그런 환원율이 있는데 이 주주 환원율이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배당 소익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게 주주 환원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이제 대주주들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가 정말 엄청난 빈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같은 것도 만들 정도였고요. 이거는 결국은 요즘에 그 부자들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라고 얘기하는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결국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편법적으로 상속하지 않냐, 그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속세제를 개편하라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배당세제만 개편해도요 그냥 대주주들이 배당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이 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 배당 수익률도 종소세고 상속세도 높고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법인 만들어 가지고, 근데 법인 만들어서 자기 지분은 키웠는데 그것도 팔면은 결국 대주주 양도세만 내야 되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상속세나 배당세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결국 세제에 적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모기업의 부가 자기업으로 일감 몰아주기 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관리 감독하라고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가 지금 허수아비 이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법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한국 주식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 두 가지는 기대 수익률 저조한데 배당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는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먼저 고치고 나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양도세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 조건부 찬성을 하시는 분은 다 이런 방식의 조건부 찬성입니다. 근데 금투세는 배당을 금투로 변경해서 배당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안이 예전에 논의가 되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 무시하고 양도세 걷자. 이게 현재의 금투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금투세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배당에 대해서 왜 안 건드리냐는 거예요. 시장의 주주 환원율의 코어가 이건데요. 자, 이제 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랑 일본의 경우에는요. 상품이 있는데요. 금융투자 전체를 보통 다 포함을 합니다. 결국 주식, 채권, 펀드 또는 동일 유형의 해외 자산도 다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이익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채권은 채권 이자, 채권 금리, 채권 이자, 주식은 배당, 펀드는 분배의 방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갖고 있으면 이게 발생하고요. 처분하면 양도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모든 손익을 다 더해가지고 그냥 이들 나라는 그냥 손익통산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대부분 단일세율 20% 세율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소득세율은 40% 후반이에요. 근데 소득세율은 40% 후반인데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투세로 들어가요. 그러면 미국은 주주들에게 배당할 요인이 많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고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엄청난 규모로 하고요.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해 벌어들인 이익을 다 주주 환원을 쓰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죠. 한국은 현재의 금투세안은 일단 선별주의인데 이제 이제 포괄적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포괄주의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발생 구분에 있어서 채권이자랑 펀드의 분배는 금투로 가는 건데요. 배당은 여전히 경상소득이면서 종합소득으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는 문제의 코어라는 겁니다. 옛날에 일본도 이랬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도 예전에 이렇게 따로 빠졌다가 일본이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 이 배당을 금투로 집어넣어줘가지고 세율을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의 리턴 값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돈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다 논의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은 한국 투자자와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 결합상품, 파생 상품에 대해서 증권거래세가 있냐 없냐, 그 다음 매매 손익통산이 되냐 안 되냐, 일본 다 되고요. 발생이 보유 시랑 매도 시에 발생하는 소득, 배당, 이자, 분배 소득이 생기는데 매매 소득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가냐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다 구분한 거고, 일본 되게 심플합니다. 모든 금투소득에 대해서 파생을 제외하고 주식, 배당, 펀드의 양도소득과 보유소득인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분배소득을 전부 금투로 통산합니다. 20% 세율로. 우리나라는 이게 종합소득으로 갔다가 뭘로 갔다가 개 복잡할 뿐더러
대주주 있고 없고 그다음에 소액 개인 주주들은 주식 양도세가 없는데 이번에 개인 주식 양도세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하거나 1억까지는 공제할 테니까 1억 이상 돈 버는 사람은 0.7%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0.7%밖에 없기 때문에 금투소득세 개제가 합리적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0.7%든 0.1%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결국 이 제도 목적에 걸맞냐. 제도 목적은 그냥 금융투자 소득이 생기니까 다 과세 때리자 이런 걸까요? 순수한 소득세법의 목적 자체는 소득에 과세하자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결국은 주식시장의 합리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모토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자원 배분의 문제는 부동산 세제 대비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의 몰빵이 너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이 지난 우리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보다 15년 동안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혹시 세제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 그거를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고쳐주면은 다 양도세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부세 때도 똑같은 논란이었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이 1%밖에 없으니까 종부세는 강행하고 서민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 세금이 일견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늘 해결해왔냐면은 그거는 시장 교란 세력이고 부자들이 말하는 궤변이고 논리다 이렇게 말을 해왔던 거거든요. 결국 부자와 빈자를 나눠가지고 그 세대를 갈라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시장을 부자와 빈자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쓰다 보니까 되게 유니버설한 그런 대책들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금투세안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투자 세제 지원을 이번에 잘한 거는 IS를 통해 가지고 금투세 장기적인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는 되게 잘한 겁니다. IS에 넣어가지고 장특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IS 계좌를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금융소득에 대한 관리가 더 빠꼼해지는 거 이거는 되게 기반을 잘 만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두고 왜 제일 코어 핵심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을 해야 되는 핵심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이거 부자들한테 이득이네. 부자들이 배당 많이 해주는데 배당 소득세 낮추면 부자들만 좋아하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구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합리를 바라는 그런 세대로 많이 왔는데 그러면서 오만 양식에 있어서 IS 방식으로 가고 이러면서 되게 합리를 엄청나게 추구를 했지만은 왜 배당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종용하냐고요. 왜 배당이 금융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인데 종합소득으로 가냐고요. 그래서 차라리 배당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방안처럼 배당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분리과세를 하자 이런 안을 내세요. 그러면은 금투세는 정말 선진국 세제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이거의 코어로 생각하시는데 이익이 있어야 양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익은 왜 나는데요? 기대수익률이 높아야지 이익이 나잖아요. 기대수익률은 왜 높은 건데요? 기대수익률은 주가상승률이랑 주주환원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상승률과 주주환원율을 건드리는 정책들이 이 시장 합리화의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선진시장 과세를 위해서 조세현 국회 여의도 증권가 지식섹터 담당 에너지 전부가 이 당시에는 이름을 뭘로 불렀냐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 냈습니다. 의견 핵심은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지켜본 금융시장 종사자들 저를 포함해서 전부 현타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연금계약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다른 많은 매니저들이랑 애널리스트들은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금투세제 개정을 할 때 금투세제는 미 일본 방식으로 가고 과거랑 단절하고 선진과세로 가자 이렇게 다 해서 합치하고 이게 민주당에서 했던 증권특위 아니었는데 민주당의 증권특위 안이 6, 7월에 논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에 통과될 때는 다시 구태로 갔어요. 다시 배당을 그대로 종소세로 넣어가지고 원복시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 이런 선진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조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방해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세부서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 몇백억 거래하면서 주식 양도세 안 내는 부자들 보니까 서민들은 근로소득세 내는데 이 사람들은 주식 부자니까 문제다 얘기하면서 주식 부자들 조져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그 진성준 사단이 발표하고 있는 금투세의 그 방향이거든요. 전 다 좋다 이겁니다. IS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배당만 종소세가 아니라 금투세로 넣어주세요. 아니면 배당소득세를 금투세로 넣지 못할 거면은 배당을
국민의힘 얘기처럼 분리과세를 해주세요. 그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양도세 내놓겠다 하면 저는 완전 찬성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당은 곧 죽어도 종소세여야만 되고 분리과세도 절대 해줄 수가 없는데 양도세를 다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면피는 이제 ISA로 면피한다. 그럼 저는 그거는 완전 그건 가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뭐 조세 전문가들 많으시죠. 조세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조세 전문가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4년 전에 그 여의도에서 대규모로 그 나갔던 거의 대부분의 애널들 자료, 2020년 자료 다 보시면은 거의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의 다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대규모로 집단지성이 올라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무시해야 되는 이유가 그 무시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이거 금투세를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일단 반대하는 게 맞다라는 반대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토론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요. 여튼 저는 주식시장의 저평가는 연금, 상법, 세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일단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D인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금이나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뒤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제일모직이나 합병하는 걸 보면서 그 느꼈던 현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국민연금이 얼마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되는지를 목도하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정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가 가장 큰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저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하고 상법 개혁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제도 자연스럽게 선진 시장을 많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투세제가 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지난 15년간 5배 올랐어요. 네,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심지어 일본은 그런 방향으로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본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세제 방식도 따라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